이게 지급정지가 된 이유를 보면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대포통장으로 넣게 만드는데, 피해자들이 자기가 돈을 입금한 다음에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을 합니다.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아마 대포통장으로 연루가 되신 분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급정지가 된 거고, 이게 지급정지가 된 이유를 보면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대포통장으로 넣게 만드는데, 피해자들이 자기가 돈을 입금한 다음에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을 합니다. 전에는 이제 이 지급정지가 되려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지급정지를 받아주는데, 지금은 그 사이에 이제 돈을 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지급정지를 받아주고 일주일 안에 경찰서에 이제 신고한 사실을 보완을 하면 지급정지가 유지가 되게 되는, 이 지급정지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채권 소멸 절차라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 지급정지가 풀리게 됩니다. 이 채권 소멸 절차가 뭐냐면,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금융실명제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 돈이어도 법적으로 이 돈의 주인은 이 통장 명의인입니다. 그래서 이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, 이 1,0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이제 이 예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인 나한테 줘라. 원래 내 돈이니까.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. 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 보통 2개월의 시간을 줍니다. 그래서 통장 명의인도 뭐 자기 돈이라던가 뭐 딴 데서 들어온 돈이라던가 어떤 그런 항변할 사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이의 신청 기간을 2달을 주고, 그 2달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제 이 피해자한테 환급하는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총 따지면은 넉넉 잡고 이제 3개월 후면 이 통장에 있는 돈이 피해자한테 환급이 되고 이제 이 지급정지가 됐던 부분은 풀리게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피해자가 1,000만 원 입금한 즉시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빼가서 통장 잔고가 빵원이다. 그러면 이 채권 소멸 절차 신청을 안 합니다.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는데 빵원인지 뭐 1원이라도 돈이 있는지는 알기 때문에 빵원 있는 통장에는 보통 채권 소멸 절차 진행을 안 합니다. 그래서 통장이 꼭 피해 금액 1,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통장 명의인의 돈, 예를 들어 뭐 3만 원 정도가 원래 있었더라도 3만 원이 있다면 이 3만 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이 피해자는 채권 소멸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3개월 후면 그 채권 소멸 절차에서 3만 원을 가져가고, 통장 명의인 입장에서 3만 원이 내 돈이니까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차라리 그 돈을 포기하고 3개월 후에 자기 지급정지가 풀리는 게 이제 더 큰 이익이니 그건 포기하고 그냥 보통은 피해자가 가져갈 때 놔두고 3개월 후면 자기 통장이 풀리는 이익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 돈이 빵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채권 소멸절차 신청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자기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한 가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피해자가 지급정지 했던 거를 철회를 하면 이 지급정지 됐던 거는 바로 풀립니다. 그러면 뭐 풀리는 건 좋은데 합의금으로 돈이 또 지출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? 가능하면 아까 말했던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이 돼서 통장이 풀리면 좋은데, 그게 안 되는 경우에, 특히 이제 이 질문자처럼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통장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피해자와 잘 말을 해서 피해 금액을 500%는 합의금으로 주고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세 번째 방법은, 통장 명의자가 풀린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만 갖다 주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. 대포 통장을 엮이는 유형인 피해금이 들어온 돈을 보이스피싱 분들이 뽑을 수 있게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유형이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데,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엮이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지금은 안 나옵니다. 가장 잘 나오는 게 기소유예입니다. 그러면 지금 질문자처럼 무혐의가 안 나오고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결론인데, 결론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아서 무혐의 판결을 갖다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. 사기방조나 뭐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, 혐의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무혐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여기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갖다 주면서 이제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